북한은 일당 독재니까 이 당파 싸움은 없잖아요. 한국에 오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싸우고 뉴스만 틀면 막 되게 역동적이고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불안한 이런 뉴스를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정치적 목소리 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낸다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전 되게 난감하거든요. 이거 정말 이제 질문이 아주 현실에 맞는 질문 같아서 좀 몇 마디 거둔다면 정치적인 스탠스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서 담배를 피다 꽁초를 아무데나 던져서 벌금을 10만 원 받는 것도요. 다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울타리는 정치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 뭐가 되죠? 불이익받죠. 범법자가 돼요. 교도소에 가야 돼요. 그 법의 무게에 따라 죄의 무게에 따라서 벌금형, 집행유예형, 뭐 감옥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저는 다 웃긴 게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예요. 당연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정치인들이 나를 먹고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냐, 나의 자유나 나의 개인의 자산이나 나의 주권을 억압하는 법을 만드냐, 이것도 내가 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 그거를 안 보면 어디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에 가다가 너 일로 와봐. 왜요? 너 법을 어겨서 왜요? 이런 법이 나왔어. 그거 언제 나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는요 정치예요. 정치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마, 정치에 관심 두지 마. 뭔 너네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 그런데 왜 선거철이 되면 투표를 해라 합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왜 투표를 해라고 강요를 하죠? 그게 강요예요. 투표는요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 45년도 해방이 돼가지고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라는 걸 줬어요. 그 주권이 자유라는 것을 넘어서요. 그 주권이 내 손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나한테서 그 주권이 사라지면 나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그 주권이 없다라는 것은요. 선택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권이에요. 북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한 명을 찍었어. 후보도 없어요. 한 놈밖에 없어. 그 뭐 경쟁 그따위가 없어. 내려보낸 놈 안 찍으면 장군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찍어야 돼. 이게 무슨 주권이냐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내가 찍고 싶으면 찍고 안 찍고 싶으면 안 찍어요. 그러나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난 이놈 싫어. 그럼 안 찍으면 돼. 나 두 놈 다 싫어. 여당 야당 다 꼴보기 싫어. 나 정치인 다 싫어. 투표 안 해도 되겠죠? 나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찍으면 되겠죠? 문제는 그 선택을 내가 누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잘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과연 내 삶을 인간의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인가? 그것에 내가 선택에 좌지우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에 참여를 해라. 아니 우리는 이미 정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참여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이 정치 이야기 나오니까 눈이 아니 왜 반짝반짝해서 카메라 앞으로 반짝반짝거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여기로 온 게 네.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럼 여기 왔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줬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선택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하라 말라 하냐고요. 그거는 우리에게서 또다시 권한을 뺏는 거예요. 권리를 뺏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하든 누구를 비판을 하든 이거는 나의 권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보고 참여를 해라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어야 돼요. 특히 탈북자들에게 그러면 안 돼요. 탈북자는 그 권리를 없던 사람이 와서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목소리도 좀 낼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 목소리가 또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계엄령 때 보니까 너무 이렇게 3만 명의 탈북자 고작 뭐 3만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입 닫고 있는다고 또 입 닫고 있는다고 뭐라 또 뭐라고 하는 말하면 거예요. 말한다고 말한다 뭐라 하고. 그래서 예. 가운데 틈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저도 당혹스러웠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탈북민에게 바라는 것 같고 너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팀과 또 말을 하라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하지 사람. 말라는 것에 틈바구니에서 그냥 있잖아요. 간단하게 너무 탈북자들의 3만 몸을 명- 절반을 쭉 째기세요. 쭉 째겨가지고 한쪽에 가져가고 한쪽에 가줄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은 정치가 너무 혼란에 빠져 있고 그 정치는 국민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정치에 참여하라. 이 사람들이 되게 낙후한 사람들이에요.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선진 시민이라는 거는 뭐죠?
알 권리를 아는 거. 우리가 알 권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알 권리예요. 정치도 알 권리고요.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투표를 해라. 국민들에게 선거철이 되면 투표를 하라고 이제 다 이게 뭐 오잖아요. 공보물이랑 그 국민의 세금으로 찍어 오거든요. 투표를 하라고. 그럼 내가 투표를 하려면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어느 당이 국민을 위하는지, 어느 당이 적국을 위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말끝마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르는데 누군데다가 투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옛날에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 영원히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는 수법이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를 아는 거예요. 국민이 정치를 알면 지금의 정치인들은 다 쫓겨났을 거예요. 국민이 정치를 몰라야 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후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네.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극과 극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 저는 댓글로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과 여러 가지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게 엄청 극으로 우쪽으로 너무 치달아서 막 정말 하시는 분, 좌측으로 너무 막 가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상대를 막 물고 뜯는, 어찌 보면 이 극렬한 분들이 전 다 존중합니다. 이런 투쟁에 있어서 정말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쟁하는 이분들이 있어서 나쁘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이 오늘까지 왔구나.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상대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나랑 다르면 틀렸다. 넌 막 이렇게 극단으로 치다드니까 아 너는 저쪽이야? 나는 이쪽이야. 그럴 수 있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지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되시면 이거는 정말 좀 형편없는 어떤 닭싸움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 받아들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그만한 능력이 탑재가 돼야 돼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그릇이 됐을 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처럼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과 극에서 서로가 이제 정치인 이름 하나 가지고도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예. 저는 북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야, 당신들은 참 이 좋은 나라에서 괜히 태어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좋은 나라에서 뭐가 모자라가지고 막말하면 지그네끼리 입만 열면 통일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통일을 또 가로막고 있어요. 북한에서 통일은 없다라고 하니까 말끝마다 통일을 외쳤고 상대방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야. 반통일 세력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통일을 하지 말재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통일이라는 거는 남과 북의 통일이 오기 전에요.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면 여당 세력과 야당 세력이 먼저 싸우지 마세요. 뭐 대한민국에서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무슨 북한의 혈육도 아닌 북한 사람들 위해서 통일을 한다는 말이 그게 여러분들 가당치 않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끼리도 맨날 멱살 짚고 정치인 이름 하나 가지고도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2,500만 인민들을 그렇게 걱정했다고 통일 외쳤는가요? 나는 그게 되게 웃겨버려요. 그게 모순이에요. 심각한 모순. 그러니까요. 제발 아버지 엄마 또 부부간 오빠 여동생 부모 자식 간에 정치인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내 와이프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아니 내 부모가 훨씬 소중하지 그따위 정치인이 한 명이 더 소중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지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지 부부간끼리 쳐 싸우고 앉아있고 네가 뭐 경상도네 전라도네 쳐 싸우고 앉아있고 그러면 둘이 애기까지 난 관계에서 아니 당신들에게 무슨 요만큼도 뭐 준 것도 없는 정치인 하나를 위해서 싸우고 이게 얼마나 누가 보면요 외국인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자상이에요. 여러분요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내가 야당을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되게 정치하라고 비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민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사랑하네 이런 말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자격이 없다고 봐요. 우리 대표님이 정말 치우치지 않고 너무 뭔가 양쪽에서 다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왜냐면 우리는 공산당에서도 감사합니다. 살다 왔고 네. 이런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는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우리는 뼈로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면 오세요. 내가 정말 세금도 없는 나라로 보내드릴게요. 올 때는 알아서 오시고 가는 돈은 내가 해줄게요. 자
오는 건 알아서 오세요. 분명히요. 왕복이 아닙니다. 가는 것만 해줄게.